안녕하세요. 순금쪼떼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낮에 소나기가 이렇게 한번 쫙 내렸어요. 좀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이나 경제에도 시원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도자를 얘기할 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또는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비교하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해방 전까지 보면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다, 좀 그렇게 봐집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독립 선열들과 황일투쟁하신 선열분들이 이렇게 좀 출연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시대가 어떠했든 변함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아무랬던 시기에 영웅이 시대를 필요로 했고 시대가 만들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민족의 어르신 김구 선생님이시고, 또 필두로 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신, 그리고 그 외에 무장 운동을 하신 광복군,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시대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이봉창 여사 등 많은 애국 선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 리더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어떤 유형인가, 또 국민은 어떠한 리더십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정치권을 발전시키고 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국민의힘으로 취임을 했죠. 한동훈 대표는 직업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소피스트형 같아요. 이 소피스트가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세기 그 한 시대를 풍미한 철학적 사상 내지는 교육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은 설득을 목적으로 논변수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죠. 이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지혜의 스승, 아니면 지혜를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뿌리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프로타고라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의 소피스트는 그냥 지식인 그룹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으로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리더십의 유형으로 봐서. 이분들한테 따라붙는 게 좀 오만함. 논쟁을 좀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다 보니 오만함이라고 하는 부분, 이미지도 좀 각인이 돼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말을 잘하고 그래야만, 논쟁에서 이겨야만 강자고, 또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소피스트형은 국민이 과연 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전이죠? 일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연임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아주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하기가 좀 아직은 어렵다. 그러나 또 얘기를 한다면 대화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성남시장을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행정 경험을 이렇게 쌓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확연하게 이재명 하면 어떤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아적은 말하기가 좀 정체성이 확립이 좀 덜 돼 있지 않느냐. 물론 대화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필은 하셨어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목표로 한다면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는 거죠.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명확한 자신만의 강점적인 또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국내에는 뭐 어느 사람 못지않게 넓으시고 광범위하다라고 보는데 해외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분도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 하셔가지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대표 되셨는데요. 교수 출신이죠. 학자신. 저하고 아마 학번 같으실 것 같은데. 82학번.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이나 나경원 전 지금 의원. 이분들이 82학번이죠. 저도 82학번인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우상호 전 의원. 이분들은 우리보다 1년 위죠. 82학번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현희 의원이나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아마 83학번, 저희 1년 밑에고, 기수로는 아마 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시대를 받고, 살았던 그런 세대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뭐 이렇게 뭐 나누기보다는, 그렇다. 맥락이. 이 조국 대표는 선생님 리더십 같아요. 제가 볼 때. 강단에 오래 쓰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셔서, 말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앞뒤 이렇게 논리구성을 신경도 많이 쓰시고, 선생님 리더십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정치에 입문하신 지는 사실 뭐 민정수석 하시고 법무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의 본질과 속성, 권력에 대한 속성은 뭐 아실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다른 차원이다. 한 분야의 공직에서 일할 때하고 공동체 전체,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도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슈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슈에 대응하시고 대안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지금은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참 굴곡이 있죠. 짧은 그 청년기간 3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또 원외면서 당대표도 해보고, 또 권력 싸움에서 권력의 속성도 한번 맛보시고, 그래서 나름 정통 보수를 지향하면서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개혁신당을 또 창당도 하셨는데, 좋은 기회죠. 그래도 자신의 개혁 보수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형성됐다는 것, 세력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그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또 리더가 되려면 일단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야죠. 다 연계된 건데, 사람하고 조직. 또 좋지 않은 거지만 지역이 또 있어야죠. 근데 이 참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양면의 날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지역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야 정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갈 수가 있는 정치 상황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볼 때 약하지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진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시잖아요. 진영은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진영은 있는데,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을 언급을 자제하고 진영 가지고 다툼이나 갈등을 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이념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거지, 진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좀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자신의 그 꿈과 자신이 희망하는 국가를 이렇게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선배로서. 이렇게 젊은 사람 올라왔는데 이렇게 두더지 망치 때리듯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나름 자기의 소신 갖고 야망을 펼쳐봐라. 선의의 경쟁을 해봐라. 라고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뭐 0.4% 조금 넘게 받으셨죠? 원내 진출을 못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 60항쟁 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시면서 같은 시대에 이제 그 현장을 또 보신 그런 같은 세대 아닙니까, 저희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외교, 안보, 경제도 쪽도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변호사 공부, 사법 시험 합격하셨고, 나름 자기 개발을 굉장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지도자 그룹에서 이 송영길 대표는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그 정도 급의 이렇게 공부나 연구, 자기 개발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돼요. 우리 지도자 층에서. 그래야 미래를 열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희망 있는 미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도 나름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셨지만 야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잠룡으로 지금 뭐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이렇다라고 딱 말씀드리기 임팩트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분은 어떻다라고. 자신을 좀 더 표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라,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전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고, 지금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저는 가족 리더십 같아요. 패밀리 리더십. 좀 야박하게 들리실까 모르겠지만 달리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게 없어요. 정체성과 정통성이 과연 뭐냐, 본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가고, 국경일이나 국정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의문이 좀 들잖아요.
친일 관련된 부분, 또 인사 하시는 거, 인사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리더십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평생 검사하시고 검찰총장 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국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 나라를 이끌고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통찰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또 가지려고 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 하시는 거 보면, 의사결정 하시는 거 보면,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거에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집의 리더십이다, 이건. 대통령이 아집의 리더십을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개인성이거든요. 그 개인성이 뭐예요? 리더십이잖아요. 그 리더십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명이 좌우돼요. 또 그 공동체의 미래, 또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 이 리더의 개인성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님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 한곡히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2년 반 가까이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전통 보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다. 그렇다고 진보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냐? 중도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정체성에 혼란스럽고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확립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민을 먼저 봐라.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이 뭔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이 되셨으면 국민에 맞춰야지. 국민이 리더의 지도자에 맞춰서 따라간다? 집단지성에 어느 정도 맞추셔야죠. 의사결정은 지도자가 하지만 고민을 하시고 남은 임기 정체성과 정통성을 갖고 그렇게 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분열되고 다툼만 있고 국회는 실종되고 의회는 실종되고 행정부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나라 돌아가겠습니까? 거기서 피해받는 거 국민밖에 더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최선을 뽑은 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나, 덜 잘못했나를 뽑는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지도자 층이 너무 어렵다. 그 정도로 정치 지도자 층이 두텁지가 못하다. 이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하셔야 돼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정치 경제권은 경제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두텁게 해나가잖아요. 층을. 정치권은 왜 그렇게 안 해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독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층이 두텁지를 못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길러내야지. 정치 지도자들을, 청년 정치인들을. 다음 대선에서 또 다음 대선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현재 국가의 상황과 정치와 경제의 사회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 고민하셔서 리더십을 키우세요. 그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